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국인 관광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 도시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자영업자들은 죽겠다는데 늘 할 말이 없으면 그놈의 냄비 근성 드립을 치는 일본인들은 한국인 관광객 따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2019년 처음 일본 불매 영향으로 한국인 관광객 수가 반토막 났을 당시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관광객이 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 관광객이 늘어서 괜찮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이가 없는 건 한국인 관광객이 필요 없다는 듯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당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4천만 명을 목표로 했고 이 중에서 3분의 1이 한국인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점입니다. 불매운동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줄어든 한국인 관광객은 좀처럼 다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특수조차 누리지 못한 현지 관광지 주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중 하나였던 교토가 파산 위기에 놓여 일본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매운동 전 교토는 마치 영화와 같은 일본의 옛 모습이 중첩되는 곳으로 여겨지며 인기 있는 관광지역으로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1100년간 수도 역할을 했던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수많은 유적들을 품고 있는 교토는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천년 고도 교토도 재정 적자를 피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교토 주민들은 코로나보다 재정 적자가 더 무섭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토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온 것이 바로 재정 적자였기 때문인데요. 재정 적자가 한 해에 무려 수천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시 예산 규모는 약 17조 원대로 일본 대도시 중에서는 6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교토시는 이 적자를 2005년부터 공채 상환기금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은 원래 미래 채무에 대비해 적립한 기금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인 건데요. 문제는 이 적자가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금이 매년 사라지고 있어 몇 년 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교토시가 추산해보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천억에서 6천억 원씩 적자가 총 2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대로 가다간 재정재생단체로의 전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죠. 무분별한 복지정책 확장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교토가 역대급 타격을 받은 건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국 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대만 관광객과 달리 한국 관광객들은 교토와 같은 지방으로의 여행을 즐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끊기자 재정 적자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죠. 해당 소식에 일본에서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가 파산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정취가 넘친다고 해도 관광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다. 한국 관광객에서 영주처럼 장사하고 있었던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렇게 탈이 나네요. 옛날의 교토가 그립습니다. 교토시장이 정말 관광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소식이다. 이런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응 중에서는 교토 주민들의 성품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 그런 교토시장을 선택한 시민이 잘못이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한다며 가만히 있던 교토 주민들을 비난하는 의견들도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너무나 일본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주범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시형 지하철 도자이센입니다. 교토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인 도자이센은 일본인들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절, 즉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비가 최고조일 때 건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1997년 개통한 도자이센에는 하루 18만 명에 이르는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책임감 없이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아 승객 예측에 보란듯이 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교토에서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싸디 비싼 지하철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지하철 적자는 매년 수백억씩 생겨났고 지금까지 1조 원이 넘게 쌓인 적자는 시 재정으로 꾸역꾸역 메워져 왔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승객 예측에 실패했으면 앞으로의 재정 남발을 멈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죠. 일본은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교토시는 고령층 인구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령층에게 무료 지하철 티켓을 남발했습니다.
승객이 모자라 적자가 매일같이 쌓이고 있는데 70살 이상 노인에게 사실상 무료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 승차권 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1973년 3억엔 정도 들였던 비용은 2019년 기준 50억엔으로 무려 1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토시가 나락에 빠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교토시는 한때 타 지역보다 높은 보육사 처우 수준과 낮은 보육원 이용료를 자랑했는데요.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현재 적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을 위한 무분별한 복지 정책 확장이 탈을 불러오고 있는 건데요. 감당이 되지 않으면 빨리 재정개혁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일본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과 일본 정치인 특유의 반개혁 보수주의적 성향 때문에 좀처럼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으로 한국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고 코로나로 연타까지 맞았으니 파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교토는 10년 내 파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도 지난 6월 이대로라면 교토가 10년 내 파산할지 모른다고 밝혔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토에서는 행정과 재정개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선 전체 시청 직원을 상대로 최대 6% 급여를 삭감하고 직원 55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70살에서 75살 이상으로 축소하기도 했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올리고 교토시가 보육원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손을 보지 않았던 곳에 갑자기 손을 대니 반발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여 삭감과 실직의 공포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노인들조차 개혁이라고 하는 게 고작 경로 승차권 빼앗는 일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재정개혁이 실패로 끝나 재정재생단체가 되면 교토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게 됩니다. 홋카이도 유바라시처럼 중앙정부 통제를 받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은 오르고 복지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겠죠. 1960년대 11만 명대였던 유바라시 인구는 이미 7,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이며 교토시는 지금도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를 더욱 가중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교토시에 있어 적자 재정이란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던 건 맞는지, 만약 그랬다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왜 그때부터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모리 히로유키 리츠메이칸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정치가 재정개혁의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교토시의 재정 위기가 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을 미루게 되면 상처가 깊어지고 빨리 그 구조가 보일 때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의 반발을 두려워해 재정개혁을 외면한 지역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책임이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토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각국 네티즌들은 관광이 부족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숙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금융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최악의 경우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산의 기로에 선 천년 고도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